수학원 수열 두 번째 파트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 관련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열의 합 관련해서 기호 하나 도입하고 시작할게요. 자, 요렇게 쓰고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그리스 대문자 시그마예요. 소문자 시그마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확률과 통계 표준 편차에서 많이 쓰죠.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이 수열의 합을 시그마란 기호로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SN이란 또 수열의 합이 있었죠. 근데 얘는 제한점이 있어요. 얘는 무조건 첫 항부터 n항까지 순서대로 더한 항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짝수함만 더하고 싶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좋은 기호고요. 자, 요 기호 사용하는 법부터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 요 위쪽, 시그마 아래쪽, 오른쪽에 숫자나 또는 문자들이 들어갈 건데요. 가장 먼저 우리 뭘 생각하냐면 오른쪽 먼저 생각할 거예요. 오른쪽에는 뭐가 나올 거냐? 이 더할 수열의 일반항을 정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1, A2, AN. 자, 여기 이 부분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자, 문자를 좀 바꿀 거예요. K 이렇게 할게요. N 대신에 다른 문자 쓸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 자, 이 AK라는 항을 더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할 거냐? K는 자, 요 밑에는요. 처음 항번호를 써주는 거예요. 처음 항번호. 여기서는 처음 항번호가 뭐예요? A1이죠. 그럼 K가 몇일 때 A1이 돼요? 1일 때 A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처음 항번호가 나오도록 하는 K값. 자, 위에는요. 숫자만 써줄 건데 어떤 숫자 써줄 거냐면 마지막 항번호가 나올 거예요. K가 뭐일 때? K가 N일 때 마지막 항번호잖아요. 여긴 N만 이렇게 써줍니다. 원래는 여기도 K는 써야 되는데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항 먼저 써주시고요. 이 일반항을 어떻게 더하는지를 요 위아래에서 표현하죠. 첫 번째 항번호, 마지막 항번호 이렇게. 그래서 이 규칙성을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식이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걸 전개하는 거는 간단해요. 이 K는 1부터 K는 N까지 순서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K에다 1 대입하면 A1 되죠? 그 다음은 2죠? 2 대입하면 A2. 언제까지? N까지. AN까지. 이렇게 더해주는 걸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봤고요. 자, 요거 만드는 연습을 좀 같이 해봅시다. 자, 제가 요거 먼저 고려하기로 했어요. 일반항 먼저 고려해주고 항번호 어떻게 표현할지 그 다음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요거 한번 볼게요. 첫 항부터가 아니고 세 번째 항부터 구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시그마 기호 써줘요. 자, 여기가 아니고 뭐 먼저? 일반항 먼저 생각해줘요. 어때요? 여기가 하나씩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얘를 일반항으로 둬도 돼요. 근데 N 대신에 다른 문자 쓸게요. AK. 자, 그럼 K가 뭐일 때부터요? 첫 번째 항번호 뭐예요? 3이죠. 그럼 K가 몇일 때? 3일 때 A3가 되고요. 마지막 항번호는 K가 몇일 때? N일 때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AK 이렇게 읽고요. 이거를 거꾸로 표현해보면은 3일 때 먼저 대입했을 때 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일반항을 구하기가 편한 데인데요. 자, 요거 봅시다. 자, 내가 항번호도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일반항도 좀 표현이 안 됐어요. 자, 요런 건 어떻게 하냐? 시그마 먼저 써줘요. 근데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어요. 일반항을 AN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일반항이 뭘까요? 이 식 커지고 있죠.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몇이에요? 2입니다. 그러면 2n으로 시작을 해요. 자, 이거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이용해도 돼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볼게요. 공차가 2니까 2n인데 첫 항이 뭐가 나와야 돼요? 첫 항이 2가 나와야 돼요. 여기 뭔가 더해줘야 됩니까? 뭐 안 더해줘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2n이 일반항이에요. 여기에 2n 대신에 다른 문자 쓸게요. 2k 이렇게 써주시고, 자, k가 몇일 때 첫 번째 항 나오죠? k가 1일 때 첫 번째 항 나오니까 여기 1 써주시고요. k가 몇일 때 64가 나올까요? 이 k가 언제 64가 되죠? 32일 때죠. 아, 그러면 마지막 항번호는 32구나 이렇게 씁니다. 요 일반항을 알아야 요 위아래가 채워지는 거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시그마 기호로 표현된 걸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쉬워요.
자, i가 1일 때부터 15일 때까지 꼭 k 쓸 필요 없습니다. 뭐 k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다른 문자 와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i에다 1 먼저 대입해 주세요. 자, 1 대입합니다. 5죠. 그 다음에 뭐 대입해요? 1에서 15까지 순서대로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 i는 2 대입해야겠지. 그럼 얘는 5의 제곱이죠. 그 다음 뭘 대입해요? i에다가 3 대입하죠. 5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5의 15제곱까지 더해라 라고 하는 게 요 시그마 기호가 나타내는 거였고요. 자,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내가 이걸 계산하고 싶다. 자, 이게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5죠? 등비 수열 합공식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R-1분의 첫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15개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4분의 5 곱하기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계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마 기호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나열되어 있는 거를 시그마 기호로 거꾸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요거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파트에선 시그마 기호랑 좀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간단한 시그마 기호 성질입니다. 요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요. 분배할 수가 있어요. 합이랑 차는 각각의 시그마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 시그마 기호의 융통성을 부여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AK 빼기 BK의 합도 AK의 합에서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BK의 합을 따로 빼주셔도 돼요. 덧셈 뺄셈은 유연하게 되는데요. 곱셈이나 나눗셈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상수배되어 있는 거 앞으로 빼낼 수 있어요. C 시그마 AK. 다 간단하게 증명 가능한데 일단 시간 과정상 생략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상수만 n번 더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첫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 n번째 항도 C. C를 몇 번? n번 곱하는 거니까 C, n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를 여러분들 시그마 씌울 때는요, 그냥 위에 있는 거랑 곱해주시면 돼요.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C, N 이렇게 된다. 자, 간단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N이라는 일반항을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이게 30이고 이게 20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거 분배하거나 상수 빼낼 때 항상 주의해줘야 될 게, 자, 요거 똑같은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합칠 때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그마로 나눠보면 4 앞으로 빼주고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죠. AK만 쫙 더하고 빼기 3 시그마 BK. 근데 얘네들이 30이고 20이라고 했잖아요. 바꿔줍니다. 요 수열의 합이 30이라고 나와 있고 요 BK 수열의 합이 2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20에서 60을 빼준 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열의 합 적용하는 문제 매번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잘 알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3을 앞으로 좀 먼저 뺄까요? 3을 앞으로 먼저 빼면, 아니죠, 그냥 3을 곱합시다. 시그마 뭐 어떻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3AK 마이너스 3 플러스 3BK 빼기 3. 자, 이제 각각 분배해 볼게요. 3 시그마 AK 더하기 3 시그마 BK 빼기, 자, 상수는 어떻게 하는데 했죠? 여기 위에 있는 숫자는 곱해주기로 했어요. 빼기 10 곱하기 3. 자, 그럼 3 곱하기 시그마 AK가 30이고요. 3 곱하기 B1부터 B10까지 더한 거 시그마 BK 20이고요. 얘는 30이죠. 자, 좀 더 계산해 볼게요. 90 더하기 60 빼기 30이니까 답은 120이 되겠죠. 시그마 성질 이거 어렵지 않지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상수를 시그마 해주는 거는 이렇게 둘이 곱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열의 합에서 항상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아주 자주 나오는 요 수열의 합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자연수의 합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일단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일반항이 뭐죠? 일반항은 K죠. K가 몇일 때부터?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얘 보자마자 여러분들씩 바꿀 줄 아셔야 되고요. 2분의 N, N 플러스 1이에요. 다시 2분의 N, N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N을 그대로 갖다 쓰시고 하나 큰 걸 또 곱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거듭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한 거를 쭉 순서대로 곱하는 거, 우선 더하는 거. 우선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일반항이 K 제곱이고요.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죠. 자, 여러분들 요식 보시면 바로 여기 쓰셔야 되는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분모가 2에서 뭐로 바뀌냐면 6으로 바뀝니다. 6분의 자, 얘 그대로 가져와요. N. 자, 하나 더 해줘요. N 플러스 1. 여기서 한 번 더 곱해줄 건데 뭘 곱해주냐면 2배를 해준 다음에 1 더해줘요. 어떻게? 2배를 해준 다음에 1 더해줘요. 2n 더하기 1 또 곱해줍니다.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요 2부로 좀 달라붙을 정도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세제곱의 합까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얘는 좀 간단해요. 먼저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일반항이 k 세제곱,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기억하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어떻게 됐어요? 2분의 n 플러스 1이었죠. 자, 우선 2분의 n 플러스 1을 해줘요. 근데 얘보다 당연히 얘가 크겠죠. 얘를 제곱을 해줄 겁니다. 전체 제곱. 얘는 어떻게 해요? 2분의 n 플러스 1을 하는데 이거는 자연수합이었잖아. 좀 더 커져야 돼. 그래서 전체 제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하겠죠? 유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반드시 요 세 가지씩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요거 암기했다고 가정을 하고 간단한 예시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외우실 거라 믿고 가리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거는 간단하게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자, 시그마로 먼저 표현해 볼게요. 자, 시그마. 자, 우리 시그마는 어디 먼저 쓰기로 했죠? 여기 중에? 네, 요 오른쪽 일반항을 먼저 파악할 거예요. 자, 일반항 보니까 어때요? 1, 2에서 시작하고 하나씩 커지고 있죠? 얘를 사실 일반항으로 봐도 돼요. 우리는 n 대신에 k로 쓸 겁니다. k 플러스 얘가 일반항이고요. k가 몇일 때부터예요? 1일 때부터죠. 1일 때 여기가 얘가 나오고요. 그럼 마지막 항은 k가 n일 때니까 n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렇게 시그마로 먼저 바꿔주시고 요거 보니까 얘 좀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좀 정리해 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더하기 k. 자, 얘네들 각각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각각 표현해 주면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식 외운 거 적용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건 뭐예요? 6분의 n 그대로 가고 하나 더 해주고 또 뭐 곱해줘요? 2배 해준 다음에 1 더해줘요. 2n 더하기 1. 두 번째는 뭐예요?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공통인수 보이시죠? n 플러스 1 이용해서 뚝딱뚝딱 정리를 하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과정을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요 정도까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특히 중간에 요거 공식 적용한 거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값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kn부터 8까지. 자, 일반항 잘 정리가 됐어요. 요거는 바로 전개를 좀 해보죠. 시그마 kn부터 8까지. 자, 요거 이렇게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 k 또 곱할 거니까 k 세제곱 마이너스 k 시그마 해줍니다. 자, 얘는 일단은 시그마 성질 이용하면 시그마 kn부터 8까지 k 세제곱 빼기 시그마 kn부터 8까지 k. 자, 이제 공식 적용할 시간이에요. 자, n이 8인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시그마 k 세제곱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2분의 자, 얘 그대로 가져옵니다. n. 그 다음에 또 뭐 곱해줘요? 하나 큰 거 n 플러스 1. 근데 얘는 요거예요. 얘는 좀 더 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지? 전체 제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빼기 2분의 n 8 n 플러스 1 하나 더 큰 거 9. 자, 요거 계산해 보면 36의 제곱 빼기 36이죠. 자,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두 자릿수 곱셈 하기 싫잖아요. 자, 36으로 묶어볼게요. 인수분해 쓴 거예요. 36 빼기 1. 자, 여전히 36, 35 두 자릿수 곱셈 해야 돼요. 그럼 요럴 때는 얘를 좀 분배를 해줘요. 아니, 분리를. 분해해주면 6 곱하기 6이 36이죠? 36 빼기 1은 35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렇게 먼저 계산하면 6, 5, 30에 210. 요렇게 계산하면 훨씬 편하죠. 얘는 1260 요렇게 계산됩니다. 요 계산은 여러분들 계산 실수 늘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연습 틈틈이 해주시고요. 자, 요거 시그마 공식 적용하는 거 특히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 개 수학 개념 들어가면 또 희미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잘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자, 또 많이 나오는 시그마 관련된 식인데요. 이건 공식이라기보다 요령물 좀 아시면 돼요. 분수꼴로 나타나는 수열의 합. 자, 부분 분수라고 여러분들 개념을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 자, 관련 개념 먼저. 일단 공식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렇게 두 수 또는 두 식의 곱으로 표현된 요 분수를 얘네들을 떼낼 수가 있습니다. a분의 1과 b분의 1로. 자, 어떻게 되냐? 자, 먼저 앞에 거 뒤에 거 순서 정해요. 뭐를 먼저 순서로 할지. 자, 뒤에 식을 b라고 하고 앞에 식을 a라고 할게요. 그럼 먼저 뭘 해주냐면요. 뒤에 식에서 앞에 식 빼줄 겁니다. b 마이너스 a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식이 달라지죠. 식을 좀 더 조작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얘네들을 분리를 해요. a분의 1에서 b분의 1로 뺄셈으로 연결합니다. 자, 다시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있을 때 뒤에서 먼저 앞에 거 빼주세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괄호. 자, 얘네들 분리해 줍니다.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자, 요 공식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이제 시그마 바로 가기 전에. 자, x-1,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분수식이 있습니다. 자, 얘를 부분 분수로 좀 나타내 볼게요. 자, 얘를 앞에 거, 얘를 뒤에 거라고 했을 때 먼저 어떻게 한다? 뒤에서 앞에 거를 빼줘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2분의 1 되고요. 자, 이제 얘네들 분리돼요. 앞에 거 분의 1,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적용을 해서 자, 시그마 값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예시 두 가지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된 거 더할 때는 시그마로 바꿔주는 게 첫 번째예요. 시그마로 바뀌어 있으면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더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부분 분수로 바꿔줄 거예요. 시그마로 표현해 주시면 일반항 k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죠. 자, 요 상태로 전개했을 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 식 자체를 좀 조작을 해봅시다. 부분 분수로 나타내기 편하죠? 얘를 앞에 거, 얘를 뒤에 거라고 했을 때 뒤에서 앞에 거 빼줄게요.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1이죠. 얘는 그냥 1이고요.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바로 써주시면 돼요. 요 식이랑 요 식은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식의 형태를 좀 바꿔서 다시 시그마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천천히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요 덩어리를 계속 더할 거예요. 자, 그러면 k에 먼저 몇을 대입해야 되죠? 1 대입할 겁니다. k에다 1 대입해 주시면 1 빼기 2분의 1이죠. 1 빼기 2분의 1. 자, 요 덩어리를 더할 거기 때문에 괄호로 좀 깔끔하게 정확하게 나타내 볼게요. 자, 요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k에다 몇을 대입해요? 1 대입했으니까 이번엔 2 대입해야겠지. k에다 2 대입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죠. 요거를 또 대입해줍니다.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덩어리.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일 때, 2일 때 항들을 다 더하는 거죠. 이거 수열의 합이 단원이에요. 더해줍니다. 세 번째 항까지 해볼까요? k에다 3 대입해볼까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죠.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요. 언제까지? n까지. n을 대입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나열을 일단 했어요. 식이 좀 어떻게 정리되나 봅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요 이웃하는 것들끼리 사라지죠. 우연인가? 아니죠. 얘도 또 사라지죠. 아, 이렇게 이웃하는 항들 다 사라지겠구나. 어디까지? n분의 1까지.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또 n분의 1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요 양쪽 끝에 있는 거는 똑같은 게 없으니까 얘네들은 남겠죠. 요것만 써보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표현해도 좋아요. 요거 통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n까지도 표현이 되죠. 뭐 요 표현 방법이나 요 표현 방법 해서 얘 간단히 해보는 연습해봤어요. 부분 분수가 중요해요. 요 식을 요 식으로 바꾸는 거. 뒤에서 앞에 거 빼주고 앞에 거 분의 1, 뒤에 거 분의 1. 이 식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수로 마찬가지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무리식으로 표현돼 있으면 우리가 뭘 해주냐면 유리화 해줄 겁니다. 자, 유리화 해주려면은 자, 여기 부호가 다른 것만 곱해주면 되죠. 우리 유리화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인데 근호 없애주려면 여기 부호만 바뀌면 되죠.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분자에도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즉
원래 없던 요 두 식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합차 공식으로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죠? 앞에 거 제곱 루트 사라지죠? 빼기 뒤에 거 제곱 루트 사라지죠? k 플러스 1 빼기 k는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얘가 1이란 소리예요. 다시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분모가 1이 되니까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자, 시그마는 똑같은데 일반항이 좀 다른 형태죠? 다시 한번 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k에다 1 먼저 대입을 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 요 덩어리가 k는 1일 때죠. 그 다음에 k가 1일 때 대입했으니까 이제 k에다 2 대입합니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요게 k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더해요? k가 n일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까지 더해주면 되시고요. 또 지워지는 거 있나 볼까요? 자, 요번에는 요렇게 양쪽 끝에 지워집니다. 여기도 뭔가 쭉 지워지겠죠?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n 똑같은 게 없죠? 여기도 제일 큰 게 n이니까 요렇게 또 좀 뭔가 지워지겠죠? 남는 항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부분 분수 관련돼서 공식 이용한 거, 그다음에 유리화 이용한 거 너무 기본적인 예시니까 꼭 숙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학적 귀납법 바로 직전 내용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이 파트는 요즘에 중킬러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특이한 수열들 주고서 귀납적으로 이 수열의 법칙, 이 수열의 규칙이 뭔지 역추적하거나 추적하는 문제들,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응용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귀납적 정의의 뜻부터 여러분들 갈 건데요. 우리 수열을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일반항을 이용해서 보통 많이 정리를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한눈에 들어가요. 자, 근데 이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 수열을 정의를 하려면 첫 항과 공차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첫 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표현해서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계속했던 수열 정의하는 방법이었고요. 이 귀납적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첫 항하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규칙을 주는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 관계식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이 AN이 뭔지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귀납적이라는 말은 뭔가 관찰을 한다는 의미로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첫 항과 규칙에 해당하는 뭔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수열을 파악하는 거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통 첫 항이나 두 번째 항 몇 가지 구체적인 정보 하나 나와 있고요.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이 귀납적 정의 파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자, 첫 항을 일단 정의해야겠죠. 첫 항은 3입니다. 자, 그리고 n 플러스 1항, 이웃하는 항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봤더니 어때요? 일정하게 더해지고 있죠? 그럼 나는 n 플러스 1항하고 n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3만큼 더해주면 공차만큼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타난다.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n이 언제부터 성립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써줄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1일 때부터 성립을 하죠. 전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구나. 요것만 봐서 바로 여러분들 등차 수열인 거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도 수열이 표현이 되고 요런 식으로도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익숙해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귀납적 정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등차 등비 수열 있죠. 얘네들을 어떻게 귀납적으로 정리하는지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는 눈이 좀 생기셔야 되는데, 자, 등차와 등비 수열 한번 귀납적으로 정의해 볼게요.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구체적인 정보 한두 개 정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관계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항과 다음 항 아니면 이웃하는 항 사이에. 자, 귀납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자, 전항과 다음 항 사이에 항상 D만큼 더하면 같아지죠. 그럼 이 상황을 좀 이용을 해보면 공차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항 an 플러스 1항은 그 전항에다가 뭘 더해주면 된다? 어떤 일정한 수를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뭐예요? 공차죠. 일정하게 더해지는 요 규칙을 세워주면 얘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등차 중항 개념을 이용할게요. 얘는 세 개의 항을 이용해야 돼요. 요렇게 세 항이 항상 등차 수열을 이루죠. 그래서 이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떤 거 성립했었죠? 가운데 항은 양쪽 끝의 항의 뭐다? 산수율 평균이다. 등차 수열 내용에서 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항은 그 양쪽에 있는 항을 더한 다음에 뭘 해주면 된다? 2로 나눠주면 똑같아지죠. 아니면 양변에 2를 곱해서 가운데 있는 항을 2배를 해주면 양 끝에 있는 항을 더한 것과 똑같다. 자, 요렇게 표현돼도요. 여러분, 약간 등차 중항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얘도 등차 수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귀납적 정의하는 법 등차 수열 해봤고요. 자, 등비 수열도 비슷해요. 공비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 거고요. 등비 중항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등비 수열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일정한 수가 곱해지죠. 내가 다음 항은 전 항과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어떤 일정한 수가 이렇게 곱해진다. 그러면 얘가 공비가 되면서 얘는 등비 수열이 됩니다. 자, 등비 중항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세 개의 일반적인 항이 있을 때 요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을 해주면 등비 중항의 제곱은 뭐죠? 그 옆에 있는 항들 곱해주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얘도 등비 수열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등차 등비는 기납적으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예시가 엄청 쉬워집니다.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일반 항이 아니고 귀납적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다음 항과 전항 사이에 3을 곱해주면 된대. 어떤 일정한 수를 곱해줬네요. 얘는 뭐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다. 바로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러면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그 다음 항은 3일 거고 그 다음은 9일 거고 27일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항이겠구나. 일반 항 한번 구해볼까요? 일반 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귀납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등비수열 표현한 거. 수능 실전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오고요. 요걸 심화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한 그건 이제 문제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귀납적 정의 관련된 거 실전에서 나오는 문제들 간단한 거 보겠습니다. 자, 첫 항 나와 있고요. 다음 항은 전항에 3n을 더한대요. 이건 일정한 수가 아니고 계속 커지죠.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하냐? n에다가 하나씩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뭔가 요령이라기보다는 좀 정직하게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A4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우리 두 번째 항부터 구해볼 건데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보죠. n에다 1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여기 1 대입하면 3이죠. A1에다 3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 3 더해주면 5가 되죠. 자, 아직 A4 가려면 멀었어요. n에다가 이번에 2 대입해 봅시다. 그럼 A3는 A2 더하기 n이 2일 때니까 3 곱하기 6. 우리 A2 구해놨죠? 5에다가 6 더해주면 11이겠구나. n이 3일 때는 어때요? A4는 A3 더하기,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3 대입해주면 9인 거 알겠는데 규칙성을 파악하니까 어때요? 3을 더했네, 6을 더했네, 3n을 더했네, 3의 배수만큼 커지는 걸 더하는 거네. 그래서 9가 되죠. 그래서 답은 20이 됩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끊어서 괜찮은데 뭐 A6나 A7처럼 여러 번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요거를 빨리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첫 항이 1이고 요렇게만 있으면 얘 등비인데 뭔가 곱해지면서 더하기까지 했어.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A10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 규칙성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선은 방도가 없습니다. n에다가 천천히 대입을 해보면서 규칙성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n에다가 1부터 대입해 볼게요. 자, 1 대입하면 A2는 2배의 A1 더하기 1이죠. 자, 그럼 A1은 1이니까 여기 1을 대입할 거예요. 이거 3인데 그냥 저는 2 더하기 1로 쓰겠습니다. 규칙성 파악하기 위해서. 자, 뭔가 계속 2가 곱해지고 1이 더해질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될지 한번 보자고요. 자, n에다가 이번에 2 대입하면서 A3 구해볼게요.
자, A3는 2A2 더하기 1이에요. A2는 어떻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됐죠. 2배에 2 더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자, 요거 전개만 해봅시다.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A1은 1이었고 A2는 2 더하기 1이었어요. A3는 여기다 또 뭘 더했어요? 2의 제곱을 더했죠. 2의 거듭 제곱이 계속 더해주는구나. 여기서 이제 규칙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셨다면 바로 이제 A10을 구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좀 안 보이시면은 몇 개 더 구해 보시면 돼요. 규칙성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를 하고요. 따라서 A10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1부터 일단 더해줄 거야. 2 더해줄 거고, 그럼 2의 거듭 제곱 천천히 더해줄 거예요. 어디까지 더해줄까요, 여러분? A3일 때 2의 제곱까지 더해졌어요. A10일 때는 2의 9제곱까지 더해지겠죠. 요렇게 더해지겠구나. 자, 이거 일일이 계산했으면은 규칙 파악하기 어려웠겠죠? 얘는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R이 2니까 R-1분의 첫항 R에 첫항 1이죠. 첫항 곱하기 R에 몇 제곱이에요? 이거 몇 개예요? 총 10개죠. 10제곱 마이너스 1 1023이죠. 항의 개수를 보시면 돼요. A2일 땐 2개 더하고 A3일 땐 3개 더하니까 A10일 땐 10개 더하겠죠. 자, 그래서 규칙성 파악하는 문제, 귀납적 정의 문제는 이런 패턴을 보통 베이스로 해서 규칙 찾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학적 귀납법 관련 내용 볼게요. 자, 이쪽은 빈출되지는 않는 파트이지만 증명 방법, 원리 기억하고 계셔야겠고요. 수능에서는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 문제는 빈칸 문제로 나옵니다. 가나다 있죠? 자, 이런 거 파악하는 것도 연습해 두셔야 되는데요. 수학적 기납법이 나온다면 반드시 가나다, 빈칸 채우는 걸로 나오니까 그거 어떻게 푸는지 또 여러분들 잘 해보셔야겠어요. 자, 어쨌든 개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많이 써요. 어떤 명제냐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두 가지만 보이면 됩니다. 첫 번째, n이 1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 자, 두 번째, 이제 규칙을 정해줄 거예요.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k 플러스 1 때도 명제 pn이 성립한다. 자, 요 두 가지만 보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n이 1일 때, 자,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P1이 성립하고 P2가 성립하고 P3가 성립하고 계속 모든 P가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일일이 보이기가 어려우니까 첫 번째 P1이 일단 성립할 겁니다. 자, 얘가 성립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규칙을 하나 줄 겁니다. n번째일 때 성립하고 가정을 해요. 성립하는지 몰라. 가정했을 때 그 다음 번호에서도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이거는 이런 거죠. Pn이 만약에 성립을 하면 모두 성립한다? Pn 플러스 1을 성립한다. 이런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P1부터 P2, P3 쭉쭉쭉 P 100 계속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보이고 싶잖아요. 자, P1이 성립을 해요. 오케이. 자, 요 규칙에 의해서 1일 때 성립하면 언제 성립해요? 그 다음 번호도 성립하죠. 그럼 그 다음 번호도 성립하고 그 다음 번호도 성립하겠네? 도미노처럼 쭉 모든 Pn에 대해서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요 규칙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구나. 요 정도 논리로 우선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증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가정한 거, 요 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뭘 보이냐면 k 플러스 1대로 성립하는 걸 보여야 돼요. 요게 사실 메인 파트고요. 자, 요거 관련된 증명 방법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 우리 부분분수 시그마 했을 때 하는 식이죠. 얘가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빈칸 채우기 수능 형태의 형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되죠. 좌변은 뭐예요? 요거 하나만 더하는 거니까 좌변은 얘죠.
좌변은 2분의 1이구나. 이때 우변도 뭐여야 돼요? 2분의 1이 되나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n의 1을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n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맞죠? 얘네들이 똑같으므로 이 스타라는 식이 n이 1일 때는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을 했고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보여야 될 건 뭐냐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번호에서도 성립하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형광펜을 쳐놓아 볼게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요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결론은 나와야 됩니다. 자, k일 때는 뭐예요? n이 k일 때니까 요 식을 k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얘가 뭐일 때? 여기가 k가 될 때. k 플러스 1분의 k.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좀 이용을 해볼 겁니다. 빈칸 채우기 할 때도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를 이용해서 뭘 보일 거냐? k 플러스 1일 때 얘가 성립함을 보여야 돼. 자, k 플러스 1일 때는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n에다가 k 플러스를 대입해보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까지 쫙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나왔으면 좋겠죠. 요 결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k 플러스 1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 하나 더 더해줘야겠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까지 더할 거야. 요렇게 더했을 때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 중간 과정을 채워 놓으면은 그러니까 얘를 증명을 한 게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어때요? 얘랑 비슷한 식 있나요? 밑에? 있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더한 게 뭐가 돼요? 얘를 덩어리를 k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를 k 플러스 1분의 k로 바꿀게요. k 플러스 1분의 k. 거기다 뭐 또 뭘 더 더해주면 돼요? 얘를 더해주면 되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자, 요거 통분해 보겠습니다. 분모, 공통분모 얘로 가면 되죠.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자, 여기 k만 있었는데 얘가 생겼죠. k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자, 요거 전개해주면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완전 제곱식 나와요. k 플러스 1의 제곱. 자, 약분해줄게요. 그럼 뭐가 돼요?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나오죠.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게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연결이 되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하고 수학적 귀납법 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증명 과정을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논리로 얘가 증명이 되는지 그 수학적 귀납법 논리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빈칸 채우는 연습. 여러분들 빈칸 문제는 그 앞과 뒤를 파악을 해서 연결시켜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수학적 귀납법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수학 1 내용이 되겠어요.